세호 선생님. 자, 오늘은 정민년 운세 2부. 자, 갑자일주가 정민년을 만났을 때, 자, 기지의 자수와 미토와의 관계에서, 지난 시간 1부에서는 천을 기인을 봤다, 그죠? 근데 천을 기인뿐만이 아니라, 자수하고 미토가 이제 만나면은, 원진 관계도 형성이 되고, 육해 관계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에는 다미 관계 해석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미 관계 해석. 정민년의 상관생제의 흐름 속에서 간목일간의 일지, 자수와 대운에서 오는 이제 미토, 미토가 형성하는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자, 운에서 들어오는 미토는 일지 자수와 원진, 잠이 원진이죠. 그리고 잠이 육해를 형성한다. 우리가 원진과 육해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제 기준을 좀 정해놔야 선생님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자수 인성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라고 돼 있죠.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어, 해자축에 이제 겨울에 해당이 돼요. 겨울 중에서도 이제 좀 해월보다는 자월이 더 춥다, 그죠? 만약에 자월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토 정제가 이제 희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겨울에 간목이 춥잖아요, 그죠? 추우니까 미토에 따뜻한 온토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희신으로 보고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의 원진은 이제 이때의 원진과 또 육해살은 단순한 흉살이기보다는 이랬어요. 우리가 원진살이나 육해살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령에 따라서 이것 또한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미토가 좋은 역할로 들어오죠. 겨울에 간목이 추워요. 근데 천간의 정화, 따뜻한 열기를 가지고 오고 그 또 따뜻한 열기를 품고 있는 또 미토가 들어왔어요. 위아래가 다 따뜻하다, 그죠? 어, 물론 이제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 그 년에서만 정민년을 만났다고 해서 다 좋으냐, 그렇게 많이 좋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일주가 그죠? 계절적으로 이제 사오미 여름 계절을 만나고 정민년이 만났을 때는 정말 좋겠죠, 그죠? 겨울에서 이제 여름으로 갔으니까. 근데 대우는 이제 지금 겨울에 태어났으면 뭐 가을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을로 간 상태에서 정민년이 왔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대운도 좀 따뜻한 여름이 온 상태에서 정민년이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따뜻한 계절은 우리가 계절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환경이고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세운을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민년이 왔어요. 자, 간목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근데 여름이라는 이제 대운의 계절적 환경도 왔고, 거기에 정민년이 왔어요. 좀 이렇게 겨울이지만 따뜻한 겨울 느낌이 나죠. 푸근하고. 자, 이럴 때 원진과 육해살을 단순한 흉살로 이제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분석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제 답답함, 이것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정민현은 갑자일주한테 좋은 역할로 들어오는 거죠. 겨울의 환경에서 따뜻한 여름의 계절이 왔고 그 계절에서 이제 그 환경에서 다시 정민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진이나 육해살도 작용을 한다 하면은 이제 뭐 뭔가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순조롭지 않고 이제 방해 요소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진이나 육해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주 원국의 주변의 글자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좋았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고생을 좀 했어. 근데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운에 살이 끼었다고 해서 그 살이 안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면은요. 자, 차가운 겨울에는 이제 수가 갑자, 그죠? 이렇게 갑자 일주에 이 자수의 수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차가운 겨울 수기운이 강해서, 겨울에는 수가 강하니까는 찹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서 일지자수가, 부정적인 작용을 하면, 꺼린다 이거죠. 자수를 꺼리는 거예요. 추운데, 추운 기운에 자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꺼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이렇게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얼음물을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반갑지 않죠. 자, 간목일간의 생명력이 위축되기 쉽다. 예, 이렇게 간목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겨울이라도 좀 푸근해지는데 겨울에 안 그래도 해자축의 어떤 겨울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자수까지 일지에 있으니까 몸에 이제 자수를 달고 있잖아요. 바로 밑에서 이제 수색목 하는 그런 현상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그래서 간목일간의 생명력이 위축되기 쉽다는 거죠. 자, 일지자수는 인성에 해당되지만 간목일간의 자수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죠? 해당되지만 겨울에는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의 생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간목일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지자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일지는 우리가 배우자 궁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정인이란 것 자체는 어머니에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문서, 학업, 그죠? 이런 거에 모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겪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갑자일주가 정민연이 오면 정화와 미토가 자수의 과도한 냉기를 조절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여름의 환경에 정미운, 세운이라고, 그죠?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싹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겨울에 태어난 갑자일주의 냉기를 어떻게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자수가 미토로 인해 차가운 기운이 조절된다. 그러면 이 미토가 재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데, 미토에 의해서 차가운 기운이 조절되니, 간목일간의 입장에서는 미토가 재성에 해당이 되잖아요. 정제. 그죠? 대운의 환경도 따뜻한데, 세운도 따뜻한 정제의 환경이에요. 그럼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스함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근데 천간에 정화를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정화운이 왔으니까 뭔가 내 뜻을 펼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물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세운이 됩니다. 일단 대운의 환경조차도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간목일간한테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차가운 기운이 조절이 된다.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우리가 잠이 원진과 육해는 어때요? 흉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흉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설령 이제 마찰이나 갈등 같은
원진과 육해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득,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것이 미토가 재물에 해당하니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일지자수는 어머니, 학문, 문서, 인덕을 의미하고 궁성으로 보면 배우자 궁에 해당한다. 자, 어머니와 배우자 궁의 관계가 이제 따뜻함으로 호전된다. 자, 겨울에 갑자일주예요. 배우자 자리에 자수가 있죠. 그럼 배우자하고 관계가 서늘해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죠? 자수를 가지고 물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힘들고, 그죠? 그러면은 배우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힘들 거고, 그것도 그게 또 정인이니까, 그죠? 어머니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관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운의 환경이 이제 사오미의 여름이고, 그리고 정민년이 오면은 어머니와 배우자의 관계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어머니와 배우자 궁의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 그다음 배우자 궁에 있는 배우자와 나의 관계, 간목일 간의 관계가 따뜻함으로 호전된다. 그전에는 뭔가 나한테 생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수생모. 뭔가 해주더라도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자수 입장에서는 생은, 수생목 하는 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을 하는 것이고, 간목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수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 내가 수생목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너 잘 되라고 해주는 건데, 그렇지만, 또 입장 바꿔서 간목 입장에서는, 아, 나 안 도와줘도 돼. 나한테 관심 안 가져도 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이제 관계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대운이 오고 또 정민년이 오고 아마 병오년부터 사이가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민년 이때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배우자하고 이제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일지에 이제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있고 그 해월이면은 내 환경이 학문을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수생목. 내가 해도 공부를 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공부는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집중도 안 될 뿐더러 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있으면서 뭔가 망상을 하고 내가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쵸?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학업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민년이 오면 이제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그동안에 공부가 잘 안 됐는데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되고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인성이 희신이든 귀신이든 생각을 하지 않고 보통 인성이 있으면은 공부 잘하겠네, 공부 잘 되겠네 이러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성운이 오면 재성이라는 게 사실은 노는 거거든요. 돈 벌고 또 왜냐하면 식상생재하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즐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 재성운이 오면은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재성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성의 그 차가운 기운 한기를 싹 포근하게 이제 미토가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인성이 오히려 더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오히려 재성운의 공부가 더 잘 되고 내가 자격증을 치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성운이 올 때 합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물론 사주 원국에 합격을 하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 돼야 되고, 또 대운의 환경이 여름이고, 그 여름에서 또 세운까지, 그죠? 여름으로 이렇게 딱 맞춰질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이제 합격을 확률이 높고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은 좀 있습니다. 자, 집중력이 향상되어 학업 성취가 가능하고 얼어붙었던 문서. 자, 자수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 문서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에요. 문서가 얼었어요. 문서가 얼었다는 것은 내가 매매를 하거나 뭔가 문서로 움직여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이 문서가 만약 이거를 뭐 부동산 문서를 합시다. 부동산 문서를 했을 경우 매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얼어붙었으니까. 근데 이 얼어붙은 문서를 해동을 해주는 운이 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서가 아마 병원년부터 뭔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름이 왔고 좌우충으로 해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죠? 만약에 겨울인데 좌우충이 왔을 때는 경우가 틀립니다. 대운이 겨울의 환경이라면 아무리 이제 병원년이 왔다 하더라도 이 병우가 깨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월만 보고 병원년이 왔으니까 대박 터졌어요. 뭐 만약에 임수일간이나 수일간 같은 경우 재성으로 오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때 돈 날리는 경우도 제법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수일간이 겨울이면 비견겁제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만 보고 뭐가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운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주원국이 1순위, 그 다음에 대운의 환경, 그 다음에 대운의 환경 속에서 세운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간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지만 환경적으로 여름이고 또 세운도 여름이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원국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문서가 해동되면서 매매운이 상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팔리던 부동산이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이때를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많잖아요. 그 물을 제방할 수 있는 게 이제 토인데, 그게 미토하고 술토가 있는데, 미토보다는 술토가 이제 훨씬 더 좋겠죠. 안에 정화도 들어있고, 토 자체의 규모도 훨씬 더 크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정미년이잖아요. 그래도 정화를 달고 있는 미토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서가 해동되면서 매매운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병원년의 움직임이 생기고, 그러니까 좌우층으로, 그죠? 좌우층으로 움직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미년의 구체적인 결과로 맺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란 것은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문서가 얼어있던 문서가 해동이 되면서 안 팔리던 부동산이 어떻게 팔리는 형태로 되겠죠. 원하는 결과로 맺어진다는 거는 문서가 어떻게 매매가 잘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현금을 지를 수 있는 환경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엔 팔릴 가능성이 크다.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정화를 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요. 문서가 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문서가 내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서가 팔리진 않아요. 정화를 천간에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행동을 적극적으로, 정화라는 게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같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화끈하게 그렇게 움직이셔야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미토라는 재성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미년 운세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